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07년 샘물교회 교인 피랍 사건 당시에 탈레반의 정부 신임장을 제시하자는 주장에 찬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부터 살리자는 이유였다는데 당시 상황을 폭로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국가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2007년 여름 한국인 23명을 납치한 탈레반 테러 조직이 한국 정부에 신임장을 휴대한 대표를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김만복 국정원장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신임장이라도 써보내자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비서실장과 백종천 안보실장도 찬성했습니다. 주무장관인 송민순 외교장관은 테러 단체에 정부의 신임장을 제시하는 건 국가가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신임장을 넘겨준다는 건 탈레반을 정식 교전단체로 인정한다는 뜻이었고 인질구조에도 역효과를 내기 때문이었습니다. 송 전 장관은 내부 회의에서 몇 차례 심하게 얼굴을 붉히고 결국 납치단체의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있더라도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서 신임장을 주지 않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북한인권 결의 기권에 이어 정당한 걸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 좀 전에 탈레반 이야기 했으니까 저 하나 붙이자면은 미국은 인질 납치범이라든가 테러리스트와는 대화하지 않는다. 이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미국이 대화하지 않았을까요? 물밑에서는 다 합니다. 예. 자기 나라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고 우리도 아까 샘물교회 중요하듯이 예.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하지만 국가라는 건 있죠. 정당성이 있어요. 정통성이 있어야 되고 국가가 있죠. 어떤 조폭 집단이나 어떤 불법 집단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가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 자기들 국민을 위해서 물밑에서는 돈도 주고 사실 다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우리는 테러리스트와는 대화하지 않는다. 이 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탈레반에 납치된 우리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지만 그럼요. 우리는 국가고 예. 이거는 불법 집단이에요. 예. 거기하고 대화하면 우리 국가 국격이 낮아진다. 이걸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에서도 이런 류의 기사를 다루는 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지금까지 이런 명확하게 팩트가 있어요. 근데 그 팩트를 자꾸 정치 공방으로 몰아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자기 진영 논리, 진영 간의 대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별로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추미애 대표도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감싸고 있잖아요.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가 또 기자간담회를 한다는데 거기도 보나마나 아마도 문재인 전 대표를 또 감싸려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게 진영 논리로 문재인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다, 송 전 장관은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진영 논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김재동 씨 사건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팩트로서 딱 확인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진영 논리 공방을 벌일 이유가 없어요. 그게 명확하게 사실로 확인되는데 공방 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당시에 물론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국정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송 전 장관은 지금 얘기했듯이 물어봤다고 그랬고 문재인 전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안 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백종천 안보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외에도 그 당시에 기록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 또 같이 일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이 사건을 정치권의 공방 또는 이념 대결로 몰아갈 일이 아니고 여기에는 엄연히 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 진실이 송 전 장관 회고록에 쓴 것이 저는 진실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육하원 측에도 맞고 당시 분위기에도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세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예. 심지어는 몇 월 며칠 어디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또는 숙소에서 이런 육하원 측에 딱 맞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메모 없이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언론도 이런 실체를 추적하는 데 나서야지 이거를 자꾸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해서 공방으로 몰아가서 지금 특정 누군가가 이걸 자꾸 물타게 하려는 것 같은데 이거는 물타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언론이 거기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다시 탈레반 얘기를 좀 넘어가면 가설입니다만 만약에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탈레반에 정부 신임장을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쯤 만약에 그리고 그 희생자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탈레반에 우선 신임장을 준다는 자체가 벌써 불가능하고요.
그 당시에 그 아프가니스탄을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는 게 미국이었습니다. 예. 미국은 탈레반을 갖다가 국가는커녕 뭐 아예 그 아주 불법적인 테러 단체. 극악무도한 그냥 폭력 조직이죠. 예. 이걸로 인정하는데 우리가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게 허용되겠습니까? 그리고 탈레반이 한국인을 갖다가 납치하고 이렇게 살해하려는 의도가 어떤 우리나라하고 뭐 협상을 한다 뭐 이거보다도 자기들의 존재의의를 나타내고 그다음 탈레반이라는 게 뭐냐면 이슬람 극단 원리주의자거든요. 예.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은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 특히 샘물교회는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와 예. 뭐 아시다시피 이슬람은 철천지 원수지간인데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협상을 하고 신임장을 준다? 이거는 절대로 탈레반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만일에 한국이 그 당시에 신임장을 정말 주러 갔다. 네. 이러면 러시아라든가. 예. 그러니까 서방에 반대하는 세력, 러시아, 중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문명사회라고 할 수 있는 서방이나 EU 이런 데서는 도저히 나라라고 안 보는 거죠. 저 사람들 도대체 저게 나라냐. 한국이라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있죠. 물론 돈은 좀 있지만은 마치 우리가 그거 졸부들 욕하는 게 돈은 있다고 거들먹거리지만 품격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 한국에 대해서 그런 비아냥을 들을 소지가 아주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 신임장이 안 가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다행이었습니다. 신임장 안 거 맞아요. 왜냐니까 저가 샘물교회 사건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김만복 국정원장이 협상을 하러 갔었습니다. 선글라스맨. 맞아요. 그다음에 예. 그 뒤에 선글라스맨 그래갖고 예. 그야말로 우리가 그 아랍 지역에다가 어렵사리 구축해 놓았던 거의 유일하게 이라크 말을 쓸 수 있는 사람, 아프간 말을 쓸 수 있는 그 요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김만복 씨가 자기 자랑한답시고 덕하니 선글라스맨 나와서 그야말로 그 보면 다 무너졌던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저는 과연 이거 한번 파봐야 돼요. 실제 신임장을 갖다가 주었는지 아니면 신임장 그야말로 외교 형식을 갖춘 신임장은 아닐지라도 예. 대통령 친서라도 주었는지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이 갔다니까요. 그 협상하러.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정당한 걸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 좀 전에 탈레반 이야기 했으니까 저 하나 붙이자면은 미국은 그 인질 납치범이라든가 테러리스트와는 대화하지 않는다. 이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미국이 대화하지 않았을까요? 물밑에서는 다 합니다. 예. 자기 나라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고 우리도 아까 샘물교회 중요하듯이 예.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하지만 국가라는 건 있죠. 정당성이 있어요. 정통성이 있어야 되고 국가가 있죠. 어떤 조폭 집단이나 어떤 불법 집단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가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미국이 자기들 국민을 위해서 물밑에서는 돈도 주고 사실 다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우리는 테러리스트와는 대화하지 않는다. 이 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탈레반에 납치된 우리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지만 그럼요. 우리는 국가고 예. 이거는 불법 집단이에요. 예. 거기하고 대화하면 우리 국가 국격이 낮아진다. 이걸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에서도 이런 류의 기사를 다루는 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지금까지 이런 명확하게 팩트가 있어요. 근데 그 팩트를 자꾸 정치 공방으로 몰아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자기 진영 논리, 진영 간의 대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별로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추미애 대표도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감싸고 있잖아요.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가 또 기자간담회를 한다는데 거기도 보나마나 아마도 문재인 전 대표를 또 감싸려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게 진영 논리로 문재인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다, 송 전 장관은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진영 논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김재동 씨 사건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팩트로서 딱 확인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진영 논리 공방을 벌일 이유가 없어요. 그게 명확하게 사실로 확인되는데 공방 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당시에 물론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국정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송 전 장관은 지금 얘기했듯이 물어봤다고 그랬고 문재인 전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안 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백종천 안보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외에도 그 당시에 기록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 또 같이 일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이 사건을 정치권의 공방 또는 이념 대결로 몰아갈 일이 아니고 여기에는 엄연히 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 진실이 송 전 장관 회고록에 쓴 것이 저는 진실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육하원 측에도 맞고 당시 분위기에도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세하게 그 표현이 돼 있어요. 예. 심지어는 뭐 몇 월 며칠 어디로 가던 뭐 비행기 안에서 또는 뭐 숙소에서 이런 육하원 측에 딱 맞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메모 없이는 도저히 그 쓸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언론도 이런 실체를 추적하는 데 나서야지 이거를 자꾸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해서 공방으로 몰아가서 지금 특정 누군가가 이걸 자꾸 물타게 하려는 것 같은데 예. 이거는 물타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예. 언론이 거기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